자, 삼성전자. 자, 8만 전자병 넘어서 러닝 커렉션이죠. 우선 차트 흐름에서 보면 모멘텀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시장 대표주의자, 현재 시장의 화제주의고. 그러니까 자, 앞서 자,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그림, 러닝 커렉션, 달리는 조정 설명드렸었죠. 주가가 단기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쉬어가는데, 이 쉬어가는 구간 동안에 주가가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고 내려와지 않는 케이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패턴들, 상승 깃발형, 상승 페넌트형 이런 거 있죠. 상승 깃발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깃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2차 상승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 삼각형, 상승 페넌트형, 상승 삼각형 똑같아요. 영어로 하느냐 한글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승 삼각형, 상승 페넌트형, 상승 깃발형, 상승 플래그형. 영어냐 한글이냐 차이예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형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눌리는 형태, 조정 구간 때문에. 왜? 앞서 너무 급등했으니까. 그러나 러닝 컬렉션의 경우는 이 쉬는 기간 중에 이게 눌리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 풍력산업주들 얘기 드렸었죠. 재룡전기, 재룡전기 이거죠? 자, 러닝 커렉션, 달리는 조정 쭉 올라 들어오고 들어지고, 자, 요 폭에서 요 중간 사이에 쉬는 구간의 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쉬는 구간의 크기가 아주 짧으면 사실은 패턴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일 아주 빠르게 가는 종목은 1주에서 3주입니다. 1주에서 3주까지, 이것도 너무 늘어지면 안 돼요. 3주 이상 늘어져가지고 4주 이렇게 가면은 깨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을 너무 끌었잖아요. 매수 소진이 되는 거고요. 저 여력을, 상승 여력을 소진시켜버리는 셈이 되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좋은 거고요. 또 일주일 아래 너무 짧은 것도 안 좋고, 그래서 5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거리 일수로 친다 그러면 15일 요 정도 사이로 이렇게 커렉션 달리는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올라가는 것이 2차 상승으로 가장 유력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최근의 크기는 2차 상승이 일상 상승보다 크다. 과거의 기준은 1차 상승 크기의 61.8%. 지금 채 못 갔어요. 61.8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뭐 뉴스가 뭐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그 컨센서스 잡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자,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매출이 7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그죠? 영업이익. 저 중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D램 부분이 뭐 한 2조 정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훈풍 52조 보고요. 그다음에 AI로 무장한 비스포크,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삼성전자 자체에서는 이슈가 되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현재는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를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따져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5조가 나온다 그래봐야 전체적으로 치면 이거 예전하고 비교하면 뭐 형편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5조 나온다 그래봐야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30조 나오는 건데요. 이 30조라 그래봐야 예전에 2020년도 거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수준이 되는 거죠. 이익이 2019년 수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49조, 그다음에 57조 이렇게 해서 내후년 정도에 가지고 이제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다. 이제 거기에 이제 뒷받침해 주는 재료로 나온 게 엔비디아 채택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채택.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 뭐 어김없이 좀 밀고 들어.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뿐만 아니라 이제 파생 관련해 가지고도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선물 관련 연계 차익 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ETF 물량들도 있고요. ELS 물량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주들을 움직이게 되면 이 자체적으로 보이는 이 수급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야. 자체적으로 보이는 이 수급이 전부가 아니다. 자, 연계 물량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대형주들이 시총상위주들이 달리면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과거에서 보면 자,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남한 주식이다라고 하는 2017년 대랠리 때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직선으로 달려버리죠. 여기까지 직선으로 2만 원에서 시작해서 5만 5천 원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160%, 170%, 그렇죠? 170%를 직선으로 이렇게 달려버리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뒷받침이 지금 뛰고 있는 게, 그다음에 삼성전자 발표가 나면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거든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건 어느 쪽에서 그 차익 실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나온다다 내고 주가 올랐으니까 팔 수도 있고, 혹은 실망스럽다 해서 팔 수도 있고 하지만 바로 뒤에 다시 또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서 미진했던 HM 분야의 모멘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도 아래로 깎고로 후퇴만 하지 않으면 매수 찬스가 되겠다. 그러니까 79,0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그죠? 바로 여기 자리에 79,000원 정도 넘어 들어오면, 내려 들어오게 되면 지난주 주봉 출발선 그리고 직전 고점선 이렇게 되죠. 연결돼 있죠. CS 윈드에서 고가를 막고 있던 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는 요 지역이 8만 전후로 하는 요 지역이 저점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일단 홀딩 상태에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게 주가가 눌려서 아래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은 사라 이거죠. 혹은 삼성전자를 사거나 삼성전자와 같이 가고 있는 반도체주를 사거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멘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상승은 곧바로 지수 상승하고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저항 그거 뚫고 넘어 들어가는 거 그대로 곧바로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넘어 들어가는 거, 코스피 그전에 코스피 최고점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만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3천 간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자, 코스피 3천이면 삼성전자는 10만이다. 이렇게 딱 잘라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